2003년 초여름 서울 강남의 번화가에 위치한 대형 은행 앞에 한 노인이 망설이듯 서 있었습니다. 김덕순 할머니는 낡은 보따리를 꼭 끌어안은 채 은행 자동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화려한 건물과 바쁘게 오가는 도시 사람들 속에서 할머니는 더욱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전라도에서 서울로 올라온 지 3개월, 아직도 도시의 풍경은 낯설기만 했습니다. 이렇게 큰 은행은 처음이네. 할머니는 마음을 다잡고 떨리는 손으로 자동문을 밀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시원한 에어컨 바람과 함께 형형색색의 광고판과 정장 차림의 직원들이 보였습니다. 은행 안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고 사람들은 모두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할머니는 보따리 안에서 오래된 통장을 꺼냈습니다. 90년대 초반에 만든 통장은 모서리가 닳고 주름이 패인 채 희미한 손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평생 농사를 지으며 한 푼, 두 푼 모아온 소중한 돈이 기록된 통장이었습니다. 손자 의대 등록금은 내가 꼭 해주고 싶어.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손자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서울의 유명한 의대에 합격한 손자를 생각하니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농사일로 굳은 손으로 통장을 꼭 쥐었습니다. 이 돈으로 손자의 등록금을 마련해주고 싶었습니다. 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할머니가 직접 도움을 주고 싶었던 마음이었습니다. 은행 안으로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기던 할머니는 잠시 멈춰서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화려한 건물 내부와 복잡한 시스템,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할머니는 더욱 작아져만 갔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젊은 직원들이 컴퓨터 앞에서 바쁘게 손가락을 움직였고 사람들은 저마다 창구 앞에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은 은행 한쪽에 위치한 기계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다가가 화면을 터치하고는 종이를 받아들고 자리에 앉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걸 눌러야 하는구나. 할머니는 천천히 번호표 발급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화면에는 여러 종류의 업무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예금, 대출, 펀드 보험, 외환. 색색의 버튼들이 빼곡히 화면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굳어진 손가락으로 화면을 조심스럽게 터치했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왜 안 되지? 할머니는 조금 더 세게 화면을 눌러보았지만 여전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화면은 계속해서 같은 메뉴만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그때 할머니의 뒤에 서 있던 젊은 여성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주머니, 좀 빨리 해주세요. 저도 급해요. 할머니는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느새 할머니 뒤로 3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고 모두 짜증 섞인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당황한 마음에 다시 화면을 더 세게 눌러보았지만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할머니의 말에 뒤에 서 있던 남성이 한숨을 크게 내쉬더니 할머니 옆으로 성큼 다가와 화면을 눌렀습니다. 이거 누르시면 되잖아요. 이렇게요. 남성은 예금 버튼을 누르고 다시 입출금을 빠르게 선택했습니다. 기계에서 종이가 나왔고 그는 그것을 할머니에게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남성은 이미 자신의 번호표를 뽑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할머니는 번호표를 들고 대기석으로 향했습니다. 번호표에는 237번이라고 적혀 있었고 전광판에는 현재 156번을 처리 중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손에 든 번호표를 바라보며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10분, 20분, 30분. 전광판의 숫자는 더디게 올라갔습니다. 그 사이 은행 입구 쪽에서 소란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부장님, 오랜만입니다. 어서 이쪽으로 오세요.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은행에 들어서자 여성 직원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 남성은 번호표도 뽑지 않고 직원의 안내를 받아 바로 VIP 룸으로 향했습니다. 그 뒤로도 비슷한 장면이 두어 번 더 반복되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옷차림의 손님들은 번호표 없이도 직원들의 친절한 안내를 받아 별도의 공간으로 안내되었습니다. 158번 고객님, 전광판의 숫자가 겨우 2개 올라갔을 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낡은 옷과 구부정한 자세의 할머니를 바라보는 직원들의 눈빛에는 무관심과 약간의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할머니 주변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바뀌었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번호가 불리기를 기다렸습니다. 일시간이 지나고도 전광판은 겨우 185번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번호인 237번까지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아침부터 왔어야 했는데. 할머니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서서히 지친 기색이 드러났습니다. 다리는 저리고 허리는 아팠습니다. 그러나 손자의 등록금을 생각하며 할머니는 묵묵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손에 쥔 번호표는 어느새 땀과 주름으로 구겨져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할머니는 통장에 얼마나 돈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은행 한쪽에 놓인 통장 정리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고객들이 통장을 넣고 내역을 확인하는 모습을 본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그 기계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나도 한번 해볼까?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통장을 기계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방향으로 넣어야 할지 몰라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결국 통장이 기계에 걸렸고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아이고, 이게 왜 이러지? 경고음에 놀란 할머니가 당황하는 사이 카운터에서 서류 작업을 하던 젊은 여직원이 한숨을 크게 내쉬며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사용법을 모르시면 물어보고 하시면 되는데 왜 물어보시지 않고 함부로 만지세요? 여직원은 기계에서 통장을 빼내며 짜증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고객들이 쳐다보자 할머니는 부끄러움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이건 이렇게 바코드가 위로 가게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통장은 너무 오래되어서 이 기계에서는 읽을 수 없어요. 창구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여직원은 마지못해 설명했지만 목소리에는 여전히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직원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요즘 노인 고객들은 왜 이렇게 마음대로 기계를 만지는 거야? 이런 것들 처리하느라 업무 속도가 너무 느려진다니까. 그 말을 들은 할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번호표를 바라보는 할머니의 눈에 희미한 슬픔이 깃들었습니다. 237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전광판에 드디어 할머니의 번호가 떴습니다. 김덕순 할머니는 오랜 기다림 끝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허리가 뻐근했고 2시간 가까이 앉아있던 다리는 저려왔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3번 창구로 걸어갔습니다. 창구에 앉아있던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직원이 컴퓨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창구 앞에 서자 직원은 잠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낡은 옷차림과 거친 손을 힐끗 보더니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뚜렷한 무관심이 깃들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죠? 직원의 말투는 사무적이면서도 어딘가 냉랭했습니다. 할머니는 통장과 신분증을 꺼내 건넸습니다. 통장에서 돈을 찾으려고요. 손자 의대 등록금을 내야 해서. 신분증과 통장 주세요. 직원은 할머니의 말에는 관심이 없다는 듯
사무적으로 응대했습니다. 할머니의 통장을 받아든 직원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굉장히 오래되어 보이는데 이거 언제 만드신 건가요? 직원은 통장을 손끝으로 집어들며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통장을 탁자 위에 툭 던지듯 놓았습니다. 네, 오래된 통장이에요. 10년 전에 만든 것 같아요. 90년대 물건을 아직도 들고 다니시네요. 직원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옆 창구 직원에게 눈짓하며 이것 좀 봐라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일단 이런 구형 통장은 지금 당장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직원의 말에 할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주변 창구에서 업무를 보던 다른 고객들이 이쪽을 흘끔거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늘 꼭 찾아가야 하는데래. 일단 서류 작성부터 하셔야 합니다. 여기 예금인 출청구서 작성해 주세요. 직원은 서류 한 장을 할머니 앞에 밀어놓았습니다. 할머니는 안경을 꺼내 썼지만 작은 글씨가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글씨가 너무 작네요. 잘 안 보여서. 할머니가 서류를 가까이 들여다보며 말했지만 직원은 대답 없이 다른 업무를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서류의 빈칸을 채워나갔습니다. 날짜, 이름, 주민등록번호. 손이 떨려 글씨가 잘 써지지 않았습니다. 다 작성하셨나요? 잠시 후 직원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한숨을 내쉬고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글씨가 이게 뭐지? 초등학생도 이것보다는 잘 쓰겠다. 그리고는 서류를 구겨버릴 것처럼 거칠게 다루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컴퓨터가 인식할 수도 없고 저희가 처리할 수도 없어요. 글씨를 제대로 써주세요. 직원은 새 서류를 내밀면서 짜증스럽게 펜까지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부끄러움으로 붉어졌습니다. 옆 창구에 있던 중년 여성과 다른 고객들이 할머니를 힐끔거리며 수군거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이 좀 떨려서. 농사일을 오래 해서 손이. 할머니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직원은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할머니는 더 집중해서 천천히 다시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조심스럽게 글자 하나하나를 정성껏 썼습니다. 완성된 서류를 직원에게 건넸지만 직원은 또다시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희미하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여기 금액란의 숫자와 한글 금액이 일치하지 않네요. 정확하게 다시 작성해 주세요. 직원의 말투에는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할머니 뒤에 서 있던 다른 고객이 발을 동동 구르며 시계를 쳐다보았습니다. 할머니는 더욱 초라해진 기분으로 세 번째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혹시 대신 써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부탁했지만 직원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규정상 본인이 직접 작성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대신 작성해 드릴 수 없어요. 주변에서 듣고 있던 다른 고객들의 시선이 할머니에게 모였습니다.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빨리 좀 하지 라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한없이 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세 번째 서류 작성을 마치고 제출했을 때 직원은 이번에도 만족스럽지 않은 표정이었지만 일단 접수했습니다. 통장 잔액 확인을 해야 하는데 이 시스템에서 조회가 안 되네요. 직원은 컴퓨터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 통장은 오래되어서 전산화가 안 된 것 같아요. 기록을 수동으로 확인해야 하는데 그러면 시간이 더 걸립니다. 오늘 내로 처리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할머니의 얼굴에 당혹감이 번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이 돈으로 손자 등록금을 내야 하는데 기한이 이번 주까지인데. 죄송합니다만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규정대로 처리해야 합니다. 내일 다시 오시거나 아니면 기다리실래요? 본점에 문의해서 수동 확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창구 주변에 모여있던 다른 고객들 사이에서 불만스러운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뒤에 줄 서 있던 양복 차림의 남성이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저기 직원분, 저 급한 일이 있는데 빨리 좀 안 될까요? 이분 일 처리하려면 한참 걸릴 것 같은데. 저 김성훈 사장입니다. 누군지 아시죠? 직원의 표정이 순식간에 밝아졌습니다. 할머니를 대할 때의 냉랭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미소가 가득한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아, 김 사장님, 제가 바로 모시겠습니다. 이쪽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직원은 할머니에게는 시선도 주지 않은 채 양복 입은 남성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직원은 옆 창구 동료에게 무언가 속삭인 후 양복 입은 남성을 다른 창구로 안내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럼 제 통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할머니가 다시 물었지만 직원은 이미 다른 고객 응대에 바빴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본점에 확인 중입니다. 직원은 전화기를 들고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창구 앞에 서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할머니에게 꽂혔습니다. 어떤 이들은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또 어떤 이들은 불쌍하다는 눈빛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죄송한데요. 시스템상 이 통장은 휴면 계좌로 분류되어 있어서 지점에서 직접 처리가 어렵습니다. 본점 승인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3일 정도 소요됩니다. 직원의 말에 할머니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3일이요? 그렇게 오래요? 손자 등록금이 급한데. 규정이 그렇습니다.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아니면 다른 통장이나 계좌가 있으신가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옆 창구에서 업무를 보던 중년 여성이 할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옆 사람에게 들리게 말했습니다. 저런 분들은 왜 저희 지점에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런 낡은 옷차림에 오래된 통장을 들고 와서는. 다른 직원이 거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저희는 주로 자산가들 상대하는 지점인데 농촌에서 오신 것 같은데 굳이 여기까지 오셨네요.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이 동조하듯 비웃음을 머금었습니다. 할머니는 부끄러움과 분노, 당혹감으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평생 모아온 소중한 돈이 담긴 통장이 이렇게 무시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자신이 입은 낡은 옷과 굳은 손, 시골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대우를 받는 것 같아 서글펐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직원은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일단 신청서는 접수해 두겠습니다. 빠른 처리를 요청해 볼게요. 순간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들에게 손자 등록금이 늦어질 것 같다고 전화를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전화번호 위에서 망설였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아들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혼자 온 건데.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때 누군가 할머니 앞에 다가와 섰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으신가요? 고개를 들어보니 은행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남성의 가슴에는 지점장 박정훈이라는 명찰이 달려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서 상황을 잠시 지켜봤는데 할머니가 곤란해 하시는 것 같아 보여서 와봤습니다. 박정훈 지점장은 그 말을 한 뒤 할머니에게 핀잔을 줬던 직원을 한번 노려봤습니다. 그 눈빛을 본 직원은 순간 얼굴이 화끈해지면서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할머니는 급히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네. 손주 등록금을 내줘야 하는데 제 통장이 오래돼서 안 된다고 하네요. 죄송합니다만 혹시 신분증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통장 기록과 대조해 봐야 해서요. 할머니는 망설이다 주머니에서 신분증을 꺼내 지점장에게 건넸습니다. 박정훈 지점장은 신분증을 받아들고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눈이 커지며 할머니를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김덕순, 할머니, 혹시 KSB 다큐멘터리에 나오셨던 분이신가요? 할머니는 놀라움으로 눈을 깜빡였습니다.
오래전 일이라 거의 잊고 있었던 기억이었습니다. 그게 벌써 몇 년 전 일인데 어떻게 아시죠? 박정훈 지점장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할머니의 신분증을 돌려주고 갑자기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은행 한복판에서 정장을 입은 지점장이 한 노인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아이고, 일어나세요. 할머니는 당황해서 손사래를 쳤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서서 이 광경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은행에서 할머님 같은 분을 이렇게 대한 것이 용서해 주십시오. 박정훈 지점장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의 눈에는 깊은 존경과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할머니의 얼굴이 부끄러움으로 붉어졌습니다.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정훈 지점장은 일어날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손을 공손히 잡았습니다. 할머님, 저는 그 다큐멘터리를 본 후 할머님 같은 분들의 용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은행에서 이런 대접을 받으셨다니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할머니는 당황해서 지점장의 팔을 잡아 일으키려 했지만 박정훈 지점장은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였습니다. 이제 주변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은행 내부에서 직원들도 달려나와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정훈 지점장은 고개를 들어 직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우리 역사에 살아있는 증인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분을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분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이십니다. 직원들은 서로 혼란스러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아까 창구에서 할머니를 무시했던 여직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할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고 지점장의 얼굴에는 슬픔이 번졌습니다. 그것은 박정훈 지점장이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가장 아픈 상처 중 하나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많은 젊은 여성들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는 다시 할머니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님 같은 분들의 용기 덕분에 우리가 역사를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 은행에서 할머님께 이런 대우를 해드렸다니 정말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참으며 지점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일어나세요. 그런 일은 이제 다 지난 일인데. 하지만 박정훈 지점장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원들을 향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큰 실수를 했습니다. 할머님은 단순히 오래된 통장을 가진 노인, 고객이 아닙니다. 할머님은 우리가 역사에서 배워야 할 존경받아 마땅한 분이십니다. 그의 말에 은행 로비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하나둘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당혹감을, 어떤 이들은 충격을, 또 어떤 이들은 깊은 후회를 담은 눈빛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아까 할머니를 무시했던 젊은 여직원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변에 모여든 다른 고객들도 그 광경을 보며 감동한 듯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은행 로비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할머니와 지점장 주변으로 모인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고 박정훈 지점장도 마침내 무릎을 꿇은 자세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맺혔던 눈물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할머님. 갑작스러운 행동으로 당황스러우셨을 텐데. 지점장은 목소리를 가다듬었지만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것을
억누르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사실 저에게도 개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박정훈 지점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 스친 기억은 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직원들과 고객들은 모두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제 어머니도 위안부 피해자셨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로비 전체가 더욱 숙연해졌습니다. 할머니의 눈이 커졌고 직원들 사이에서는 작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그 사실을 숨기고 사셨습니다. 저조차도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지점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감정을 추스렸습니다. 그의 주름진 이마에 괴로움이 서렸습니다. 17살 때 끌려가신 어머니는 3년 동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해방 후 고향으로 돌아오셨지만 그곳에서도 편히 살 수 없었습니다. 수군거림과 손가락질이 어머니를 따라다녔지요.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였습니다. 어머니는 결국 아버지를 만나 결혼하셨고 저를 낳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아픈 과거는 평생 어머니의 마음에 무거운 돌로 남았습니다. 밤마다 울면서 깨어나시는 어머니를 보며 자랐지만 어린 저는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박정훈 지점장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담긴 과거의 기억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어머니는 특히 여름이면 긴 소매 옷만 고집하셨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절대 짧은 소매를 입지 않으셨죠.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강제로 새긴 숫자 문신을 평생 감추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지점장의 이야기를 들으며 몇몇 젊은 직원들의 눈가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역사의 무게를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대학에 입학하던 해에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마지막 6개월. 그때서야 어머니는 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으셨습니다. 평생 숨겨오셨던 그 끔찍한 기억들을. 하지만 가장 마음 아팠던 것은 어머니가 자신의 과거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셨다는 사실입니다. 지점장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내가 더럽혀진 몸으로 너를 낳은 것이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피해자인데도 평생 자책하며 사셨던 겁니다. 할머니는 그 말에 눈을 감았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녀도 평생 그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왔으니까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는 위안부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숨기고 살았던 그 역사를 제대로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다큐멘터리와 책을 찾아보기 시작했죠. 박정훈 지점장은 할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5년 전 KSB 다큐멘터리 잊혀진 목소리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할머님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 촬영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50년 넘게 숨겨온 과거를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할머님께서는 다큐멘터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한 고통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부끄러워해야 할 건 우리가 아니라 그들이다. 그 한마디가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할머니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그녀의 말이 누군가에게 그렇게 깊은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 덕분에 저는 어머니를 새롭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짊어졌던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어머니의 잘못이 아니었다는 것을. 할머님의 용기 덕분에 저는 비로소 어머니의 상처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박정훈 지점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위안부 역사를 알리는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할머님 같은 분들의 이야기가 잊히지 않도록 다음 세대에게 이 역사를 전하는 일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있습니다. 지점장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이분이 제 어머니십니다. 22살 때 모습이에요. 해방 직후 고향에 돌아오셨을 때 찍은 유일한 사진입니다. 사진 속 젊은 여인의 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사진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뻗어 사진을 만졌습니다. 참 고왔네요. 그런데 눈이 슬퍼요. 네. 어머니는 웃을 때도 눈빛만은 항상 슬펐습니다. 어머니가 진심으로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로비에 모인 사람들은 깊은 침묵 속에서 이 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일부 고객들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가 다큐멘터리에서 할머님을 뵙고 가장 놀란 것은 할머님의 눈빛이었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강인함과 존엄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와는 달랐어요. 어머니는 끝내 자신의 존엄을 회복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지만 할머님은 그 고통을 이겨내고 당당히 증언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지점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평생 견뎌온 고통과 함께 그 고통을 이겨낸 강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 사실을 아들인 당신에게조차 말씀하지 못하셨군요. 그게 우리 세대의 아픔이었어요. 말하지 못하고 숨기며 살아야 했던 거. 할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 담긴 감정은 깊고 무거웠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말하지 못했어요. 50년 넘게 숨기고 살았지요. 남편에게도 자식들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겪은 일을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지점장은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큐멘터리에 출연하기로 결심하셨나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우연히 TV에서 일본 정치인이 위안부는 자발적으로 간 거지라고 말하는 걸 봤어요. 그때 처음으로 분노했습니다. 50년 동안 참아왔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지요. 그래서 증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역사는 왜곡될 테니까요. 직원들과 고객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그 말을 경청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은행 업무가 아니라 살아있는 역사의 현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큐멘터리 촬영 날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세상에 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모든 것을 말한다는 건 너무 두려웠어요. 하지만 해야만 했습니다. 저희 세대가 가기 전에 진실을 남겨야 했으니까요. 박정훈 지점장은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님, 그 용기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역사의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끝내 그 용기를 내지 못하셨지만 할머님과 같은 분들 덕분에 어머니의 고통도 이해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할머니는 지점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당신 어머니도 분명 용기 있는 분이셨을 거예요. 그 끔찍한 시간을 견디고 돌아와 당신을 낳아 기르셨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용기였습니다. 그 말에 지점장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평생 이런 위로의 말을 듣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제가 지금 할머님을 뵙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머니가 저에게 주신 마지막 선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로비 안쪽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정장 차림의 60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깊은 감동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표정에는 깊은 감동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2명의 비서로 보이는 사람들이 서류 가방을 들고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실례를 좀 해도 될까요? 여성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박정훈 지점장과 할머니는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성의 눈가에는 여전히 마르지 않은 눈물이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시 교육감 박미숙입니다. 그 말에 주변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로비에 모여있던 직원들은 더욱 긴장한 표정으로 자세를 바로했습니다. 박정훈 지점장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박미숙 교육감은 말을 멈추고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모든 대화를 들었습니다. 신뢰를 무릅쓰고 끝까지 듣게 되었네요. 할머니는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의 과거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될 줄은 몰랐습니다. 특히 교육감까지 그 자리에 있었다니 할머니에게는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박미숙 교육감은 이내 울음을 멈추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김덕순 할머님이시죠? 다큐멘터리에서 뵌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미숙 교육감은 할머니 옆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할머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잠시만 들어주시겠어요? 할머니는 망설였지만 교육감의 진지한 표정에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우리 교육 시스템이 역사를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고민해왔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와 같은 아픈 역사를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전달할지. 교육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열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교과서를 통해 연도와 사건은 배우지만 그 속에 담긴 실제 사람들의 아픔과 용기는 배우지 못합니다. 종이 위의 글자만으로는 역사의 진정한 무게를 느낄 수 없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방금 지점장님과 할머님의 대화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무척 움직였습니다. 할머님께서 50년 동안 침묵하다가 진실을 알리기 위해 용기를 내셨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증언이 지점장님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박미숙 교육감은 잠시 감정을 추스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교과서가 아닌 살아있는 역사를 직접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교육감의 말이 무슨 뜻인지 직감적으로 느낀 듯 했습니다. 제가 무슨... 맞습니다. 할머님께서 우리 학생들에게 직접 이야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할머님의 경험, 그 시간을 어떻게 견디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아픔을 이겨내셨는지. 할머니는 당황한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런 말 잘 못해요. 그리고 그런 부끄러운 일을 어린 학생들에게...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교육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할머님이 겪으신 일은 결코 할머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우리 학생들이 꼭 알아야 할 역사입니다. 박정훈 지점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할머님. 제가 어머니 이야기를 알게 된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도 이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망설이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랜 시간 동안 쌓인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숨겨왔던 상처를 다시 열어보여야 한다는 생각은 큰 부담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제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박미숙 교육감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할머님이 겪으신 고통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배울 것입니다. 할머님의 용기와 강인함을, 그리고 역사의 진실을 말입니다. 교육감은 자리에서 일어나 로비 중앙에 모인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할머니를 향해 말했습니다. 학생들이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고 미래에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교육의 진정한 목표 중 하나입니다. 그녀의 말에 로비에 모인 사람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젊은 직원들의 표정도 진지해졌습니다.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침묵했고 모두가 그녀의 결정을 기다렸습니다. 로비에 모인 사람들도, 은행 직원들도, 지나가던 고객들도 모두 할머니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할머니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가지만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같은 할머니들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곧 모두 세상을 떠날 텐데, 그러면 누가 이 이야기를 들려주나요? 누가 진실을 말해줄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습니다. 제가 해볼게요. 아이들이 알아야 해요. 우리가 겪은 일을. 그래야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테니까요. 그 말에 박미숙 교육감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박정훈 지점장도 깊은 감사의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교육감은 할머니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님의 이야기가 우리 학생들에게 큰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 인간의 존엄과 용기, 그리고 희망에 대한 교육이 될 것입니다. 그때 박정훈 지점장이 갑자기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교육감님,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 은행에는 대형 강당이 있습니다. 교육감이 관심 있게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희 은행 강당을 학생들 교육 장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할머님께서 편안한 환경에서 학생들과 만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교육감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정말 좋은 제안이네요. 학교와 기업이 함께하는 역사 교육 프로그램. 이런 협력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할머니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점점 현실감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있었지만 이제 작은 결의가 함께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매월 학생들이 할머니 이야기를 듣는 프로그램을 기획해보면 어떨까요? 지점장이 제안했습니다. 교육감은 즉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훌륭한 아이디어입니다. 살아있는 역사 교실이라고 이름 지어볼까요? 처음에는 소규모로 시작해서 점차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할머니는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단지 오래된 통장을 들고 돈을 찾으러 온 평범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녀는 역사의 증인으로서 새로운 사명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님, 준비가 되시면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님의 페이스에 맞춰 진행하겠습니다. 은행 로비에 모여 있던 사람들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고 누군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순간 이 공간은 단순한 은행이 아니라 역사와 미래가 만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며칠 뒤 은행 강당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보통은 실적 보고와 업무 교육이 이루어지던 공간이 오늘은 특별한 역사교실로 변모했습니다. 강당 앞쪽에는 작은 무대가 마련되었고 그 위에는 편안한 소파와 작은 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살아있는 역사교실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무대 앞으로는 중학교 2학년 학생들 30명이 반원형으로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교복을 단정하게 입은 학생들의 표정은 호기심과 약간의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늘 특별한 수업을 위해 선발된 학생들이었습니다. 준비실에서 김덕순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옷매무새를 정리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단정한 한복을 입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옆에는 박정훈 지점장과 박미숙 교육감이 서 있었습니다. 할머님, 괜찮으세요? 너무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박정훈 지점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녀의 입술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말주변이 없어서 잘할 수 있을란가 모르겠네. 할머니의 목소리는 작았고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미숙 교육감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할머니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그냥 할머님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됩니다. 학생들은 할머님의 용기에 감사할 거예요. 할머니는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박정훈 지점장과 박미숙 교육감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강당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할머니가 입장하자 학생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호기심과 존경이 섞여 있었습니다. 김덕순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고 박미숙 교육감이 마이크를 조정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수업이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김덕순 할머님은 우리 역사에 살아있는 증인이십니다. 할머님께서 들려주실 이야기는 교과서에서는 배울 수 없는 소중한 역사입니다. 진지하게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의 소개가 끝나고 할머니는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강당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오래된 상처를 다시 열어야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16살 때 고향을 떠났어. 떨리는 목소리로 할머니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더듬거리고 말이 끊겼지만 점차 이야기에 몰입하면서 그녀의 목소리는 힘을 얻었습니다. 일본어를 배우고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다고 했어. 가난한 집안이었으니까 부모님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셨지. 하지만 할머니는 그 시절의 끔찍한 기억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끌려간 과정, 속임수에 넘어가 멀리 타국으로 보내진 일, 그리고 그곳에서 겪었던 말로 표현하기 힘든 고통을. 할머니의 이야기는 때로는 구체적이었고 때로는 모호했습니다. 어떤 부분은 너무 아픈 기억이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은 이야기가 진행됨에 따라 점점 변해갔습니다. 처음에 호기심 어린 눈빛은 이제 충격과 슬픔, 그리고 깊은 공감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몇몇 여학생들의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해방 후에 고향으로 돌아오려 했지만 그럴 수 없었어. 사람들이 손가락질할까 두려웠거든. 할머니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아픔을 말하는 것은 여전히 그녀에게 큰 시련이었습니다. 50년 넘게 나는 침묵했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 심지어 내 가족에게도. 강당은 완전한 침묵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숨소리조차 죽이며 할머니의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제 충격과 함께 깊은 존경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가 끝나자 잠시 누구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깊은 침묵만이 강당을 채웠습니다. 할머니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몇몇 학생들도 조용히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교육감이 나서서 질문 시간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할머님께 질문이 있으면 정중하게 해주세요. 처음에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너무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러다 한 남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정말 용기 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할머니는 어떻게 그 고통을 이겨내셨어요? 단순한 질문이었지만 그 말에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그저 하루하루 살아야 했으니까. 죽지 않고 살아야 했으니까. 할머니의 솔직한 대답에 더 많은 학생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많은 학생들이 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고향에 돌아오셨을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어요? 사람들에게 다시 받아들여지는 것이었지. 그들의 시선이, 그들의 수군거림이. 질문과 대답이 이어지면서 할머니의 표정은 점차 편안해졌습니다. 떨림도 줄어들었고 목소리도 조금씩 힘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학생들의 진지한 관심에 용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질문 시간이 한참 이어진 후 한 여학생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무대로 걸어 올라가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그 모든 고통을 겪으시고도 이렇게 용기 내서 저희에게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학생의 눈에는 진심 어린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따뜻했고 그 온기가 할머니의 마음에도 전해졌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으로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자 1명, 2명, 더 많은 학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할머니 주위를 둘러싸고 각자의 방식으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어떤 학생은 미리 준비한 편지를 건넸고 어떤 학생은 그저 할머니의 손을 잡고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할머니는 학생들에게 둘러싸여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50년 넘게 숨겨왔던 아픔을 털어놓은 후 그녀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정말 고마워.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감동 때문이었습니다. 박정훈 지점장과 박미숙 교육감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깊은 감동에 젖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 교육의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세대를 초월한 치유와 화해의 순간이었습니다. 한 남학생이 마이크를 들고 모두를 대표해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희는 오늘 교과서에서 배울 수 없는 진짜 역사를 배웠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저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것입니다. 할머니가 겪으신 고통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는 이 역사를 기억하고 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 말에 강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박수를 보냈습니다. 박수 소리는 오랫동안 이어졌고 그 소리는 마치 50년 동안의 침묵을 깨뜨리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학생들에게 둘러싸인 채 생애 처음으로 자신의 아픔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그녀의 고통, 그녀의 침묵,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내린 용기 있는 결단.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학생들과 사진을 찍는 시간이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둘 강당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떠나면서도 할머니에게 존경의 인사를 건넸고 할머니는 그 인사를 따뜻한 미소로 받았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진 후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어깨에서는 오랜 시간 짊어져 왔던 무거운 짐이 내려간 듯 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박정훈 지점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졌어. 할머니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침묵과 고통을 뚫고 나온 진정한 자유의 표정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정말 진지하게 들어주더라. 내 이야기를, 우리 이야기를. 할머니의 눈에는 이제 희망의 빛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증언이 헛되지 않을 것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역사를 기억하고 그 아픔을 이해하며 미래에는 그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희망. 박미숙 교육감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진심 어린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할머님, 오늘 정말 큰 일을 해내셨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계속 이어가도 괜찮으실까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제는 확신에 찬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이야기가 잊히면 안 되니까. 그날 이후 살아있는 역사교실은 더 많은 학생들에게 확대되었고 김덕순 할머니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수많은 학생들의 마음속에 역사의 진실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할머니 자신도 조금씩 치유되어 갔습니다. 김덕순 할머니의 첫 증언 이후 은행 강당에서 열린 살아있는 역사교실은 빠르게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통해 이 특별한 수업에 대해 듣고 인터넷에 감동적인 후기를 올린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지역 신문사의 기자가 취재를 요청했고 그것이 전국 뉴스로 확대되었습니다. 방송사에서도 이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고 박정훈 지점장과 박미숙 교육감 그리고 김덕순 할머니가 함께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그 인터뷰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살아있는 역사교실은 하나의 사회운동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본사에서도 이 프로그램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한 지점장의 개인적인 결단으로 시작된 일이었지만 은행의 최고 경영진은 이 프로그램이 가진 사회적 의미와 기업 이미지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곧 전국 주요 지점에 살아있는 역사교실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이 프로그램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박미숙 교육감의 적극적인 지원과 홍보로 교육부는 살아있는 역사 교실을 모델로 한 공식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음 개정판 역사교과서에 김덕순 할머니의 증언을 수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박미숙 교육감이 직접 김덕순 할머니를 찾아와 이 소식을 전했을 때 할머니의 얼굴에는 믿기지 않는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내 이야기가 책에 실린다고? 할머니의 눈에 맺힌 눈물은 반세기 동안의 침묵과 고통,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인정과 위로의 무게를 담고 있었습니다. 할머님의 용기가 우리 역사 교육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이제 학생들은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인간의 이야기로 역사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박미숙 교육감의 말에 할머니는 그저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녀의 침묵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동이 담겨 있었습니다. 첫 증언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은행 로비에는 특별한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역사의 기억이라는 이름의 작은 전시 코너였습니다. 그곳에는 김덕순 할머니의 사진과 함께 그녀의 증언을 듣고 학생들이 쓴 편지와 그림, 그리고 접은 종이학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전시 코너 한쪽에는 터치스크린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고 방문객들은 그곳에서 할머니의 증언 영상과 살아있는 역사교실의 기록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위안부 역사에 관한 다양한 자료와 정보도 제공되었습니다. 은행을 방문한 고객들은 종종 이 코너에 발걸음을 멈추고 역사의 아픔과 화해의 과정을 배워갔습니다. 그 중에는 김덕순 할머니의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위안부 역사는 더 이상 어두운 과거의 비밀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논의되고 배워야 할 살아있는 교육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교육부와 여러 시민단체, 그리고 기업들의 협력으로 역사, 바로 알기 교육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녀의 증언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그녀의 이야기는 책과 다큐멘터리, 그리고 교육 자료로 기록되었습니다. 김덕순 할머니의 용기 있는 증언으로 시작된 이 여정은 이제 한 개인의 이야기를 넘어 사회 전체의 치유와 화해, 그리고 교육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잊혀진 골목 바람에 실려 작은 숨결 하나 떨리던 날 말없는 별빛이 눈을 감고 긴 밤에 울음을 삼키던 그대 그러나 그날의 꽃은 아직 피어
보이지 않아